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해가 봉쇄되면서 줄줄이 유조선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데요. 정치권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또다시 민주당을 강타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자, 호르무즈 막혀 있죠. 홍해까지 막히면 우리 저 멀리 아프리카 남쪽 남아공 저 희망봉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이 홍해를 봉쇄하면서 한국 원유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막힌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수입국입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한 뒤 선박 추적 사이트에서는 홍해를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홍해로 진입하지 못하고 항로를 우회하는 선박들도 포착됐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사바통신은 후티의 경고 이후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회항 선박은 중국 국적 4척, 그리스, 인도 국적 각 1척씩으로 파악됩니다. 사우디 얌부항을 떠난 중국 국적 실농양호와 그리스 국적 로도스호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 진입을 포기하고 수에즈 운하가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중국 국적 선박 3척과 인도 국적 유조선은 아예 홍해 진입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후티는 기뢰나 고속정, 드론 등을 동원해 선박 운항 방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if there is something like that, we'll just have to take care of business.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원유 수입 34%를 사우디에 기대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가 봉쇄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돌아 수에즈 운하를 거쳐 사우디 얌부항으로 가는 루트가 유일합니다. 운송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 유조선 한 척당 80억에서 100억 원가량 운송비가 더 들다 보니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타격을 예고한 곡괭이산은 단단한 화강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약 100m 아래 핵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뚫으려면 벙커버스터를 연속 투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 없는 공습이 될 텐데요. 이 미군의 공격은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정서한 기자 보도합니다. 이란의 곡괭이산은 나탄즈 핵시설 바로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나탄즈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았던 반면 곡괭이산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이 화강암 만반 100m 아래 핵시설을 공격하려면 현존하는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0실이 유일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무게 14톤의 거대한 폭탄이 고도 10km 상공에서 투하돼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지반을 뚫고 약 2톤의 폭약과 함께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최대 땅속 60m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괴물 벙커버스터를 운반할 수 있는 건 B2 스텔스 폭격기뿐입니다. 한 표적에 연속으로 벙커버스터 공격을 가하는 이른바 때린 데 또 때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해 6월 포르도 핵시설은 물론 지난 2월 하메네이 관절을 공습할 때도 이 방법이 활용됐습니다. B2가 공습에 나서기 전 통상적으로 F-22 스텔스기를 비롯해 100여 대의 전자전기와 전투기가 대공망 제거 작전에 나섭니다. 미군은 핵시설의 출입구와 환기구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이란의 공습에 주변 미군 기지들이 뚫리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뚫리는 건데요. 이 반대로 미국의 거듭된 공습에도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상당 부분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땐 이 방공망을 피해 비행하는 이란의 신형 미사일까지 동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과 외벽이 무너졌고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요르단 미군 기지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미군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요르단 루크반 미 공군기지 타격엔 방공망 회피 기능을 갖춘 신형 미사일 케이바르 셰칸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3, 4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매몰됐던 지하시설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란이 조용히 재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11일째 계속된 미군의 공습에 맞서 걸프 지역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군사 레이더 시설 여러 곳을 공격해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경보용 주력 레이더와 전술 레이더 부대, 부비안 섬의 또 다른 레이더 시설을 공격해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 시설도 이란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6개 중 4개를 요격했다고 밝힌 반면 쿠웨이트나 미국 측은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를 시켜 대신 내게 했다는 이 정치자금법 혐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먼저 최승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가 오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어필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자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건넨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해당하는 5차례의 여론조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후원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 명 씨와 소통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요. 김민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부의 유죄 선고의 근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된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인 5건에 대해 비용 대납이 인정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오 시장은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서울시청 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한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도 판결의 부당함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안 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대로 만약에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빠르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 유죄가 나온 근거가 뭐예요? 네, 재판부는 오 시장에 참여한 이 텔레그램 방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과 후원자 김모 씨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눕니다. 김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직후였는데요. 이후 명 씨가 한 여론조사 파일이 올라오면 오 시장이 확인을 하고요. 또 고맙다 이렇게 답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다 이 오 시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핵심 증거였습니다. 이거 이제 정치자금, 정치 위반인데 결국은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돈, 이것도 지금 정치자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후원자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사실
사실이 결국 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 재판부는 명 씨가 한 여론조사 중 5차례에 걸친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5번의 여론조사 중에서 오 시장 측 의뢰로 진행이 됐고 비용은 후원자가 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이 재판이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재판, 명태균 씨 관련 재판 대법원 선고가 있잖아요. 요게 또 오 시장 2심, 3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재판도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정치자금과 어긴 혐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긴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오 시장이 향후 2심에서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 두 재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인데요.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는 돈이 오간 게 없었습니다. 대가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걸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오세훈 시장 재판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가가 대신 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오늘 벌금 1,000만 원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다시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인데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10월쯤에 2심 결과 예상되고요.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 정도로 보궐선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내년 2월 말이 기준이군요. 예. 자, 혹시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시장직 상실형이니까 벌금 그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이 재판 결과가 무죄로 반전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는 게 현실적인 관측입니다. 1심에서 이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서 2심이 유죄라면 벌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하더라도 이 서울시장직을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 측에서 상급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보단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무죄를 받는 전략을 쓸 걸로 예상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장마 짧은 시간 무섭게 퍼붓는 게 꽃 송곳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동네마다 강수량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정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던 어제. 하루 동안 서울 은평구에 내린 비는 74mm였던 반면 같은 서울 내 강동구에 내린 비는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파주와 김포의 강수량은 각각 122mm와 24mm로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까운 지역인데도 강수량 차이가 큰 것은 폭이 좁은 비구름인 선형 강수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올여름 양쪽의 힘이 모두 강해 서로 강하게 밀어내면서 비구름이 좁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새벽 형성된 비구름을 보면 좁고 길다란 형태로 우리나라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부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반면 남쪽은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도 좁게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번 달 중부지방 곳곳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동안 남부지방 일부는 강수량이 20mm 안팎에 그쳤습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있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오늘 엄청 습하고 엄청 덥고요.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땀을 닦아야 될 만큼. 현재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밤 중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밤사이 충남 북부에도 송곳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산시 피해가 컸는데요. 잠든 새 기습적으로 내린 물폭탄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물속을 걸어갑니다. 산을 타고 내려온 빗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흙탕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칩니다. 조기가 맥힌 거요. 오늘 새벽 충남 아산에는 한때 시간당 6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165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곳곳은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이찼습니다. 물이 찰로 시작하더니 영인산 저쪽에서 그냥 막 물이 그냥 한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물이 못 빠지는 거예요. 저 겨울이 이제 역류가 돼갖고. 오늘 새벽을 했던 빗물은 현재 빠진 상태인데요. 바닥은 온통 진흙밭이 됐고 각종 가재 도구가 널브러진 채 쌓여 있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은 난장판이 된 집을 보며 막막하기만 합니다. 딸려가요, 내가. 물에, 이게 물살에 어떻게 해요? 살 데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불어난 물로 차량에 고립된 3명이 구조되는 등 8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여기 싱크대에 매달려 있어서 구조대원들을 불렀어요. 점점 물이 차오른다는 거에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문은 안 열리고 하니까. 토마토와 블루베리,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0여 동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된 상태지만 피해가 워낙 큰 만큼 복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이 근저당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꼼수라고 자꾸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집 매매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꼼수 거래라는 야당의 비판엔 정상 거래라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팔고 싶고 너는 사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는데 집을 팔았는데 잔금이 뒤에 있대요. 근데 등기를 좀 빨리 하고 싶대.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서로 상의하에.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자는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야당은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 거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자 그 부분도 또 문제를 삼았는데요. 국민의힘 투톱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증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여세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거라 했지만 야당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 규제에 우회하는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이 법망 내지는 어떤 도덕적 그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이 분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또다시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친명 세력을 썩은 냄새가 나기 직전인 어물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접 겨냥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돼요? 아니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지. 유시민 작가의 각종 날선 비판의 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 이른바 뉴 이재명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1년 동안 지켜보니 보안수사권 폐지 동력이 떨어진 것도 대통령 탓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대통령과 친명계를 어물전 썩은 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이거를 정화를 해야 된다.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주변 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행태,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반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엔 우호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정청래 대표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왜 저걸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지고 가지? 유 작가는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이 썩은 내 발언에 친명계는 격분했습니다. 정치 선동이 썩은 내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흔들 거라며 결별할 분위기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필패론에 이어 썩은 내에 비유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자 친명계가 폭발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동지의 언어에 필패, 썩은 내 단어는 없다면서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악담을 한 분은 저는 전당대회가 잘 끝나도 밖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명계의 최대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평론이 아니라 선동이라며 더 이상 지독한 썩은 내를 풍기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자신만의 내피셜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인디언 기우제식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길 바라는 인전 기우제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유시민이 진중권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나친 진단을 하면 앞으로 무시하면 된다며 결별도 암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전당대회에 등판한 신천지 개입설로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근거를 당장 못 대면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친명 쪽에선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했고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특히 저는 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통과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무튼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친명계 쪽에선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증명할 제보센터 운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신천지 관련해서 적당한 때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어떤 형태로 네, 제게 맡겨주십시오. 친청계도 폭발했습니다. 당장 근거를 대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를 즉각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교 유착된 상태에서 지금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빨리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정청래 전 대표는 김 전 총리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듯한 영상들이 친명 유튜브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사진을 띄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회의장 화면에 사진을 한 장 띄웁니다. 7년 전 정청래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신천지 의혹 행사의 참석 인원과 명단이 적힌 사진입니다.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 참석한 것이 신천지 연계의 증거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포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모두 신천지란 말입니까? 친명계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난 2019년 정 전 대표가 참석했던 서울 마포구 노벨평화의 길 명명식. 해당 행사 주최자가 신천지 위장단체 논란을 받는 인사라며 냄새가 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청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당시 마포구청장도 참석한 지역 행사라며 신천지와 연계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제 지역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구윤철 당시 기재부 차관도 참석해서 다 축사하고 한 거예요.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주당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김민석 전 총리의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짐작되실 겁니다. 악담을 한 분은 전당대회가 잘 끝나도 밖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잘못되면 몽땅 잘못됩니다. 네, 유시민 작가 이야기죠. 앞으로 계속 흔들 거다. 이 당내부 경쟁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 몽땅 잘못된다고까지 한 건데요. 유시민 작가 향해 선을 넘었다. 헛 예언은 필패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뭔가 이건 선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결별 분위기예요, 정말. 예,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분위기인데요. 서로를 향해 쓰지 않던 금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기어 뭘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수면 위로 다시 나온 건데요. 유시민 작가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오늘 SNS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원칙과 약속을 깨고 거래하고 타협한 걸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초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되며 여권을 발칵 뒤집어놨던 검찰과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말할 상황이 됐다며 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유 작가 오늘처럼 직접 저격하는 것도 사실은 잘 여권에서는 안 하던 거였죠. 그렇죠. 이제 집권 2년 차입니다. 근데 유 작가가 연일 이 대통령을 직격한 이후에 이 대통령의 SNS에서조차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권 지지층의 댓글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유 작가를 비롯한 구주류 측에선 대통령 관련 금기를 깨는 모습이라면 또 반대쪽도 세력에서도 지금 금기를 깨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실명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라 공격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죠. 정 전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 반응했고 친청계는 당장 사퇴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지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갑자기 몰표를 받으며 당시 친명계에선 신천지 아냐 의심도 했었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하고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신천지 의혹이 공개 소환된 건
두 쪽 난 민주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야, 결국 같은 당인데 뭐 이게 서로 안 볼 것처럼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수위만 놓고 보면요, 결별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단순 당권 경쟁으로만 보기에 어려워진 상황이란 겁니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쉽사리 이 싸움이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구주류와 친명, 신주류가 당 주인을 놓고 충돌하는 건데요. 차기 총선에 공천 문제가 얽혀 있어 내후년 총선 때까지 화약고라는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기자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징계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오늘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청을 검토해 처음 기준을 세운 겁니다. 장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대한가미래 의원 25명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 의원은 반복, 조직, 지속의 기준이 뭐냐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60여 건. 재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와 대상에 오른 친한계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해선 기준을 밝히지 않아 징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윤리위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국가수사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앞서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이 제기했는데요. 광주경찰청 간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확인서를 쓴 걸로 취재됐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국가수사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광주경찰청 간부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침을 국수본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한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에 이어 광주경찰청 간부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광주경찰청 소속 중간 간부는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요청으로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달라고 국수본에 전달했지만 국수본이 병합하지 말라고 해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 확인서는 어제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 전 구속심사 때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서와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있는 광주경찰청에서도 국수본을 분리수사 지침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겁니다. 한편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를 겨눈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국수본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수사 지침을 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A경정이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건 오늘 오전. A경정은 광주경찰청에 장윤기가 저지른 외국인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간부입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A경정은 광주경찰청 관계자에게 분리수사 지침이 본부장님 지시라고 언급한 걸로 지목된 인물. 검찰은 A경정을 상대로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개입이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었던 박성주 전 치안정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경찰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장윤기의 조기 검거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광주청장과의 전화통화 등은 일절 없었다는 겁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국가수사본부 압수물 분석과 A경정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국수본 수뇌부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 어머니가 사기죄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딸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장윤정 씨는 어머니와 절연해 왕래도 없었습니다. 윤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장윤정 씨 모친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익금 등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딸이 출연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 돈을 받은 뒤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수사에 나섰지만 장 씨 모친의 행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 같은 이른바 생활 반응이 포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는 장 씨 모친의 잠적설 등이 제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장 씨 모친의 행적이 지난달 포착됐고 검거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장 씨 측은 모친이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모친 행동과 장 씨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을 때 쓰는 타정총을 들고 50대 남성이 허공에 못을 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해 위협까지 하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현장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난간에 서 있는 경찰 특공대원들. 주변을 경계하며 신호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섬광탄이 터지자 대원들이 뛰어나갑니다. 좁은 난간을 뚫고 한 남성을 에워싼 뒤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빼서 바닥에 던집니다. 공기나 가스 압력으로 못을 쏘는 타정총입니다. 오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타정총을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허공에 대고 난사하는가 하면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접근하지 마라. 다가오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이제 그 타정총을 손을 댔다가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현장에 투입했고 대치 끝에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난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달 출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음주운전 차량의 위험한 도주극이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흰색 SUV가 지나가고 그 뒤를 순찰차가 쫓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는 겁니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던 SUV 차량. 급기야 순찰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차가 저쪽에서 오는 차를 갖다 그대로 막아서가지고 그냥 반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여기서 또 경찰차를 또 받은 거죠.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이 손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SUV 차량이 들이받은 순찰차 2대 중 한 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처음에 받은 그 경찰차는 완전히 반파가 돼갖고 결국에는 견이차가 와서 싣고 갔는데 SUV 운전자는 40대 A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술을 드셨으니까 가셨지 않겠어요? 멈추지 않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변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사탕 포장지를 삼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엄마.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1분도 안 되는 골든타임 한 남성이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이 의인 누구였을까요?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이 아기를 안고 아파트 밖으로 급히 뛰쳐나갑니다. 출입문 앞에서 만난 흰옷을 입은 남성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생후 6개월 난 아기가 사탕 포장지를 삼켰다가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는 다급한 상황. 아기를 건네받은 남성이
망설임 없이 자세를 낮추고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팔로 아기를 안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고정시키고 등을 두드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채 1분이 되기 전에 아기는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아기를 응급처치한 건 이 아파트에 사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휴무일에 자녀들과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도움을 준 겁니다. 일단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등을 압박하다가 보니까 이제 얘가 바로 울더라고요.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가 생후 6개월 아기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최근 이 중남미 지역에선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1년치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붓는데 이 같은 남미 아르헨티나에선 영하 27도의 기습 한파와 폭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놀이공원이 거대한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20mm 정도인 칠레 북부에 하룻밤에 1년치를 훨씬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Se imagina todo lo que llovió, que son más de 200, entonces estamos hasta el cuello. 폭우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e sentía el ruido de las piedras. No dormimos tranquilos. ¿Por qué? Porque pendiente, aparte que uno tiene niños chicos. Así que es complicado. 재난당국은 이번 폭우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0만 명 넘는 주민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파도가 다리 위를 넘실대며 지나가는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멕시코만에서 새를 불려 미국 남동부를 향해 진격 중인 거대한 열대성 폭풍 버사의 영향입니다.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등 피해 예상 지역에서는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채우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차 지붕에서 잔뜩 쌓인 눈을 치웁니다. 엄청난 눈을 헤치고 통행로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안데스산의 라마와 양떼들은 사람이 있는 오두막 앞으로 피신해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이례적인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와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3m까지 쌓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계 기상기구는 태평양 해수 온도가 역사적 평균보다 2도 이상 상승해 엘니뇨가 매우 강력해지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미국 뉴욕의 명소 구겐하임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물 냉각탑에서 치명적인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뉴욕 일대에서만 70명이 넘게 감염이 됐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백수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루 2,000명이 찾는다는 구겐하임 미술관. 나선형 구조 건축물로 유명한 이곳은 최근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겁니다. 현재까지 뉴욕에선 76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4명이 숨졌습니다. Tested in the water that we use to like heat and cool the building. All testing is over, right? Yeah, the testing's over and we're all good. 세계 3대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긴급 방역을 마쳤습니다. 조심해야죠. 알았으면 근데 안 왔을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아이랑 같이 온 거니까 혹시 걸릴까 봐. 레지오넬라균은 건물 냉각탑 등 고인물에서 증식돼 비말 형태로 전파되는데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손꼽히는 부촌 단지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이런 고급 주거 지역까지 번지면서 많은 뉴욕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We're very worried about it. Like it's probably one of the topics that's most heard around here. The company send a note or a message, and they tell them all the do's and the don'ts. 뉴욕시 당국은 건물 80개의 방역을 완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평소 잠을 거의 자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하는 총리라는 점을 어필해 왔는데요.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도쿄에서 송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공휴일이던 지난 월요일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오랜만에 5시간을 잤다고 썼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 0시간에서 3시간 수면이 일상화됐다고도 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총리관저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인 공저에 머무르는데요. 집에 있더라도 잠도 안 자고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강조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フレッシュな頭でいろんな大切な判断をですね、される環境を 한 야당 간부는 수면 부족을 생색내는 총리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초조함이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 새벽 3시 출근으로 화제가 됐고 그때도 짧은 수면을 강조했습니다. 今睡眠時間はだいたい2時間から長い日で4時間です。 당시엔 일하는 총리란 긍정평가가 많았지만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진 지금은 고물가 대책 같은 성과를 내놓으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판도를 바꾼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 이를 주도했던 30대 개혁파 국방장관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임했다가 거센 반발 시위가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군 1인자인 총사령관을 해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시위대 수백 명이 손팻말을 들고 소리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5세 국방장관을 해임시킨 데 반발하는 집회가 열린 겁니다. 해임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역량을 키워 혁신을 주도한 인물. 병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인프라와 물류 거점 등을 타격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30대 개혁파 장관이 해임된 데는 옛 소련식 군 지휘 체계를 선호하는 60대 시르스키 총사령관과 갈등이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위 시작 엿새 만에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했습니다. Я визначив, що новим головнокомандувачем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стане Михайло Драпати. 신임 드라파티 총사령관은 40대로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 친러 세력의 검문소를 장갑차로 돌파해 국민적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이번 인사가 여론 수습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대는 여전히 페도로우 전 장관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서로 곤봉을 휘두르며 대치했는데요. 오늘 양국 외교수장이 만났는데 이 이야기 했을까요? 손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 두 척이 바짝 맞붙더니 서로 곤봉과 노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그제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함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충돌했습니다. 이곳은 영유권 분쟁 해역인데 재작년에도 비슷한 충돌로 필리핀 병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 해경보트가 필리핀 수역에 불법으로 접근해 곤봉으로 필리핀 해군 머리를 때려 부상을 입혔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ila ang nag-provoke, sila ang lumapit. 중국 측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非方非法坐滩军舰故意派出2艘小艇，以危险方式抵近冲撞中方船只。 서로가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 이번 대치는 중국과 필리핀 외교수장 양자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 외교 장관회의에서 일부 세력이 고의적인 도발로 중국 필리핀 관계 개선과 남중국해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의식한 듯 오늘 양국 외교수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선호하는 산도 다르다는데요. 중국인은 북한산을, 일본인은 아차산을 찾는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꽂힌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서툰 한국말로 기쁨을 표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북한산 백운대. 예. 북한산 최고봉 백운대에 오른 중국인들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을 오르는 여성.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일본인 관광객입니다. たどり着いた先にはロッテワールドタワー、半岸ナムサンタワーまで一望できる絶景。 최근에 북한산엔 중국인이, 아차산엔 일본인이 몰리는 등 한국의 등산 명소별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로 유동인구를 파악했더니 관악산은 미국 등 미주인들이, 북악산은 대만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는 게 서울시 조사 결과입니다. It was wonderful to see the landscapes, the waterfalls and the nature already so close from Seoul City. 자국민의 SNS로 입소문난 산을 자주 찾은 영향으로 보이는데 일본인은 쇼핑하려고 많이 찾는 성수동에서 가까운 아차산을, 중국인은 서울 전경의 웅장함을 조망하기 좋은 북한산을 선호한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극과 극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에는 연일 강한 비가 쏟아지는 반면 남부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중부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영서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특히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반면 남부는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되며 저녁을 뒤덮겠고요. 곳곳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최고 기온은 27도에 머물겠지만 포항은 37도까지 올라 10도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